안녕하세요. 영번어학원 대표원장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가장 궁금해하신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가 다른 학원에서 뭘 어떻게 배우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일단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수학습 취지라든가 성취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텐데, 이제 첫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그 교육과정 설명드린 그 설명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오해가 없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 가장 낮은 레벨부터 가장 높은 레벨까지 어떻게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레벨별로 화상 줌을 통해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실시간 참여를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연구원어학원 교육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교재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이건 우리 선생님들 교육 자료입니다. GMC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GMC. 이게 뭐냐면요, goal, 목적이 무엇이냐,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과연 학생들이 이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학원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각 레벨마다 또는 매 월마다 또는 또 심지어는 매 시간마다 목적을 분명히 달성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메서더러지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이 학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각 컨텐츠마다, 각 레벨마다, 여러 가지 자료마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접근 방법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데,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모든 게 다 상호작용하는 거죠.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또 세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월, 심지어는 한 시간조차도 분명한 성취 기준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레벨마다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 교재들마다 방법론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죠. 학생과 교사 간에, 그리고 교사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지식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입학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단계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표준 로드맵인데, 1, 2, 3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2단계는 선택과 집중하는 단계, 3단계는 진학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 갈래가 달라지는 단계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죠. 과목들이 여러 가지로 같은 리딩도 이렇게 액추얼이니, 컴프레hension이니, 스킬즈니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기별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각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크게 보시면 영어를 쉬운 말로 어피지션, 습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저는 체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몸에 흡수가 되게끔, 자연스럽게 익히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로 의미 전환을 해서 독해를 하는 게 대표적인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학습으로서, 공부로서 접근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정확한 성취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 시기별 전략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 구성되어 있고, 레벨에 따라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그 교재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각각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별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레벨 시스템인데, 우리 학원의 레벨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ES, EI, AT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ES는 English Sprout라는 의미고요. Elementary Start라는 의미도 있고, English Burn 또는 Elementary Basi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I는요, English Instinct 또는 Middle School Instinct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Elementary Intermediate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 AH 또는 MH는 aimed and advanced라고 되어 있고요. 뭐, highest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 다음, AT는 actual, advanced라는 뜻도 있고, test preparation이라고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레벨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 레벨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는 sentence combining 을 해야 된다. 여기는 정확한 성취 기준을 완성시켜야 된다. 뭐, paragraph building 해야 된다. 이런 교수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성취 기준이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레벨마다 여러 가지 접근법,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벨에 맞춰서 교재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냥 교재가 좋다고 해서 채택한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이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링을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레벨에 맞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들을 세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시간표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 3회 반, 주 2회 반이 있고 이렇게 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외부 공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통합 과정과 효율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ES1, 2, 3 레벨은 효율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EI 또는 MI 1의 3 레벨, AH나 MH 1의 3 레벨은 통합 과정에 주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MH 일부 레벨과 YR이라는 저희 입시 과정이 있죠. 예, 입시 내신 보습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T 과정이라는 여기는 또 효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효율 과정은요. 원어민 선생님 없습니다. 한인 선생님이 요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가운데 통합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뭐가 굉장히 많죠. 리딩 스킬스도 있고, comprehension도 있고, 뭐 grammar, writing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인 원어민 또는 교과 선생님, 하여튼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반반씩. 예, 한국인, 원어민 이렇게 반반 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 효율 과정은 선택과 집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원어민 선생님보다는 한국인 선생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레벨은 아예 한국인 선생님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또 차근차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레슨 플랜인데 이건 다음 우리 강론 레벨별로 교재 활용법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네,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크게 이제 ESL이니 EFL이니 구별을 하는데 영어를 자연스럽게 뭐 습득 또는 뭐 체득할 것이냐, acquisition이라는 게 있고 학습으로 접근할 것이다, learning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뭐 딱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자, acquisition, learn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같은 리딩이라 할지라도 스토리북을 그 읽는 접근 방법은 이거는 학습보다는 자연스러운 습득 또는 체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페이퍼는 어느 정도 섞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북, 원서 교재 같은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리딩 스킬은 또 완전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게 또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뭘 더 했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한 가지 단편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영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죠. 문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응축돼 있고 녹아들고 융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딱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여있기도 하지만 또 세분화하려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시간적 한계, 어떤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그 어린 친구들 ES 단계인데 ES1 레벨은 파닉스 단계예요. 네, 파닉스. 근데 특이한 것이 파닉스를 저희는 딱 3개월만 합니다. 파닉스를 6개월이나 1년씩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영어의 파닉스라는 것이 그 뭐 이렇게 100%딱 떨어지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음소 음가 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게 영어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 파닉스 공부를 하면 영어가 뭔가 딱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부모님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 외워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 파닉스입니다. 저도 지금 파닉스가 안 돼요. 낯설은 단어를 보면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지? 영어 알파벳 I를 E 발음을 해야 되나? I 발음을 해야 되나?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한글을 갓된 아이들 입장에서 파닉스를 배우게 됐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ES 단계. 그래서 스토리북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다양한 확장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이라든가 이야기 중심 또 특히 사이트 월드라고 어휘의 중심을 두고 읽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ES2 레벨로 가게 되면 저희 코र्스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리딩, 스토리북, 리스닝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효율적인 어떤 학습 결과를 지향하는 저희 학원 취지에 맞게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ES 3 레벨로 가겠습니다. 이건 효율 과정인데 이제 과목이 4개로 나눠졌죠. 보시면 리딩 스킬즈라는 게 있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리스닝과 또 그라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문법 보시면 귀납 습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문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마치 수학의 방정식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가면서 익히는, 프랙티스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리딩도 스키즈가 보시면은 대입하기니, 세부정보니, 정보를 이해한다라든가, 뭐, 어법, 세부정보 이해하고 어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듣기 같은 경우도 리스닝 스키즈라고 돼 있죠. 뭐, 요약해서 듣고, 뭐,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스토리북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 이야기 중심, 즉 연극을 합니다. 애들이 뭐 연극 같은 것들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 내용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투영시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뭐 옛날에 뭐 땡문, 뭐 기본 영어 뭐 이런 거 멘투 땡 그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례들, 문장들을 통해서 익히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저희 ES3 레벨입니다. 자, 그 다음 EB 1, 2, 3 레벨로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한국인 선생님과 영어로 수업하시는 원어민 또는 교포 선생님들이 같이 반반 병행을 하죠. 왼쪽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빨간색, 오른쪽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자, 같은 리딩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리딩 스키즈라는 게 있죠. 우리말로 가르치는 거고요. 한국어로 생각해서 리딩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요, 영어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읽게 되면은 영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각각의 저희 세션 처음 출발하는 3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뭐 9월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신데렐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알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시켜주고요. 다 100% 픽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확장성이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도 모르는 것도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문해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영어 독서를 항상 강조를 하죠. 예, 재원생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듣기도 listening skills라는 게 hearing하고 달라요. listening은 듣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문법은 이제 개념인데 아직도 귀납습득이라고 돼 있죠. 네. 요점 정리를 하게 만듭니다. 아이들 공책을 쓰게 만들어요. 그날 배운 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서 중요한 문장들 한 번씩 쓰면서 스스로 정리하게끔 만드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은 대화, 발표, 주로 컨버세이션 중심이 많이 됩니다. 이때 발음, 음절, 억양, 강세, 연어까지 같이 잡아주는데 이게 한 번에서 안 잡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잡아주고 또한 리딩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저희가 온라인 낭독 녹음시키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녹음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엑셀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마지막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를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체적인 그 문단 사이의 어떤 그 구조까지 맞게끔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B 1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 리딩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되새겨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대로 재구성하는 수준에 조금씩 자기 경험을 투영시키거나 그 내용을 확장시키는 정도로 라이팅 시키고요. 그다음 EB2, 3 레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단 단위 정도까지 구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문단 단위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문장들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B3 레벨이 특히 그러한데, 그래서 이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예,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많이 실수를 해봐야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vocabulary인데요. 저희가 단어가 과목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독해와 듣기가 서로 이렇게 이 단어 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B2 레벨부터 시작됩니다. EB2 레벨부터요. 그래서 리딩 책,
리스닝 책 이렇게 연결된 내용들을 단어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저기 스토리북 나오죠? 자, 여기 신데렐라 같은 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해주고 문법도 귀납 습득으로 접근을 한다. 대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스피킹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는 저희가 만든 이렇게 리딩 시간에 배운 거를 라이팅 시간에 배운 문법 활용을 해서 라이팅을 하게 만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일 복잡하고요. 숙제도 제일 다양한 그런 레벨의 EB1에서 3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I1 또는 MI1, 2 이렇게 레벨로 가게 되면은요. 여기는 아까랑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reading comprehension이 아까 확장성 있어야 된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토리북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뭐든지 대충 읽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든지 대충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픽션을 넘어서는 넌픽션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영자신문을 활용을 합니다. 예, 영자신문 활용하고요. 자, 리딩과 연결돼서 리스닝, 어휘가 이렇게 단어책이 또 따로 있고요. 이제 그래머, 이제 여기서 그래머 중요한 것이 책 만들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핵심 정리 노트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만들게 하는데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 스스로 자기가 책에다가 템플릿 개념으로 제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도 채워 넣으면서 쓰고 예문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변형을 해서 쓰게끔 만들고 유도를 해주죠. 이때 리딩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중학교 1학년 수준 문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킹 영역이요. 이제 대화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스스로 발표하게 만드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만들죠. 또 에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래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라이팅 시간에 배운 스킬들을 활용을 해서 쓰는,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융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 EI3 또는 MI3 레벨입니다. 아까 EI, MI 1, 2 레벨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리딩은 이제 고1 수준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중3 수준, 이제 연역적 접근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실무는 이제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어로 의미 전환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요. 동일한데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올해 봄학기부터 이거를 좀 달리 적용을 하게 됐는데 스피킹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 최소 6개월에서 아니면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피킹을 그 테드톡 아시죠? 테드톡.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테드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또 유창성 있게 발표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참고로 대원 국제중학교 같은 학교에 이제 교과서로 특히 올해는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내신 또는 입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제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작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영작이 일부 진행이 되는데 리딩 액추얼이지만 영작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특히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신 시험에서 영작이 안 되면은요 점수 안 나와요. 1등은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세이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세이를 써서 풍부하게,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멋지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론 하고요. 물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안 틀리게 쓰는 영작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제가 공들여서 이 교재 만드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AH 또는 MH. 초등학생들은 A자로 시작하고요. 중학생들은 M자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YR 저희 입시학원 있는 거 아시죠? 입시 내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일부 과목들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뭐 이 통합과정의 그 저희 통합과정, 그 다음에 YR 쪽에 이제 입시, 죄송합니다. 자사특목고 진학준비과정, 이제 일반고 진학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합쳐졌죠? 오른쪽이. 자, 교재 보시면, 여기 이제 리딩 스킬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는 게 중심이 되고요. 이제 영작이라든가 정확한 해석이라든가 이렇게 준비해주고, 수능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H는 MH1 레벨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요 EBS 기준으로 유형편,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레벨은 이제 완성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 레벨은 이제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법 개념은 우리 이제 총정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중3의 내신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시중 교재들이죠.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머 노트, 그래머 인사이드, 뭐 그래머 공감, 그래머 바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사용을 하고요. 자, Reflect라고 이제 원서책인데요. 올해도 이 책 선정은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건너오는데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온 데만.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든 책이고 비싸기도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부 자사고, 영재고, 올해 같은 작년 올해 뭐 경기영재고 그런 데서 실제 교과서를 썼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 글을 토대로 에세이까지 쓰게 만듭니다. 이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도 요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listening comprehension and speaking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어서 TED, 예, 수행평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뭐 그나마 쉬운 편인데 고등학교 때는 수행평가 때문에 또 내신 등급이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테드 시리즈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발표를 학생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좀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거를 시키죠. 이 전 단계까지는요, 단어를 외우지 말아라. 유쓰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전 단계까지는요, 문장이나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단어 자체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1대1 대응시켜서 외우는 것 자체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를 혐오하게 만드는,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제가 농담 삼아서 어릴 때 영어를 억지로 외우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잘 외운다라고 해요. 바로 2단계로 들어가면 진짜로 메모라이징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 하나의 책을요, 보통 최소 2번에서 3번 반복을 해요. 수능 기준으로 나오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기본이고요. 이제 하이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달달달 외우는데, 기본적으로 뭐 40개, 50개 이렇게 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80개, 어떨 때는 이제 160개, 240개 외울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잘 외워요. 네, 어릴 때 잘 안 외웠던 학생들이 묘하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AH 또는 MAT 3 레벨에 YR 3 또는 AT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이제 리딩 스킬 기술, 요 뭐 리딩 하이라이터 시리즈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드디어 이제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이제 실전이죠. 2025년 입시를 목표로 하는 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온 교재를 아이들이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라머는 이제 최고 난이도. 문법의 끝은 어법이에요, 결국. 이제 문법 다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 했고, 그 다음에 내신 위주로 가는 문법을 또 한 번 돌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휘 어법입니다.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고, 토플 시리즈가 또 쭉 들어갑니다. 어휘는 토플 어휘로 들어가고요. 자, 아까 여기서 vocabulary memorizing, 암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다시 또 ECG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또 다시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 어휘들을 확장성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eading, writing, speaking을 근간으로 하고요. listening은 왜 빠져 있느냐? 나중에 토플을 실제 필요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히 방학 때 특강식으로 해서 4대 영역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레벨마다 특징, 마지막, 스페셜. 자, 총균세라든가, 또, 사피엔스라든가, 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요즘 필독서죠. 웬만한 특목자사고 입학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교과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판으로. 그리고 중학생 때도 이거는 이제 한글판으로 된 것을 읽고, 독서 목록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면은 나이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책들이죠. 요거를 저희가 또 스페셜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이 학원이 어떤 그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수단으로서 교재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교재들이 각 레벨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또는 2년, 3년 후에 과연 어떤 성취 기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인지를 설정을 해놓고 가르치는 게 이 학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냥 ESL 방법이 있을 것이고, EFL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문법을 연역적으로 접근할 거냐, 기납적으로 접근하냐, 할 것이냐, 리딩을 뭐 트랜슬레이션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사이트월드로 접근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레벨마다 이게 다 달라요. 힘든 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경험의 오류, 즉 자기가 익숙했던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커뮤니케이션이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 선생님들이 설계해 놓은 이 교수학습 발달 단계에 맞춰서 성취 기준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연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각 레벨마다 제가 따로 공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벨마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뭐 책 보이시죠? 리딩 책이 있는데 이 리딩 책을 가지고 음원 활용을 뭐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또한 같은 리딩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거는 리딩 그 스킬 영역의 한 영역이었었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했었던 자료네요. 자, reading actual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좀 뭐 다르죠? 알록달록하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훈련. 이게 이제 EI3, MI3 레벨부터 이번 학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MH 레벨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것도 있고 영작을 어떤 식으로 영작을 시킬 건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영작 훈련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레벨마다 방법들이 다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것은 간담회 때 저희 화상 줌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그때 궁금하신 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 저희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낮은 레벨의 학생이 리딩 책을 뭐 스토리북을 사이트월드라고 특정 어휘에 기반해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확장성 있게 읽어야 되는데 왜 해석을 다 안 해주느냐 항의를 하신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학습에 있어서 왜 깜지 쓰듯이 달달달 암기식을 안 해주느냐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있으신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 영어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닐까 싶어요. 같이 고민하는 시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